시트 1, 시트 2에 보면 이렇게 차트가 있죠. 연, 월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서울 특별시 서초구가 아니라 만약에 강남구라고 하면 해당하는 값에 맞게끔 여기 서밋 함수를 써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가져오고 다음에 이 차트를 그릴 수 있게끔 한번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코드를 안 가져왔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구분해서 그룹핑을 해야지만, 지금 오늘은 이렇게 함수를 썼지만 나중에 피벗을 활용할 때도 이런 그룹핑이 꼭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좀 더 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카페, 여기 RPA 레버리지라고 하는 카페에 해당하는 메뉴, 엑셀 파워컬이나 UI 패스, 그리고 지금 엑셀 기초 강의도 하나 추가했는데 여기에 이제 부동산이나 온라인 쇼핑, 주식, 경매, 업무 자동화 등등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엑셀 로 데이터에 해당하는 구조화 및 전처리를 활용해서 아웃풋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엑셀 기초함수, vlookup이나 sumif, countif, 그리고 if 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부동산 실거래 거래 건수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오늘 아마 제 고정 댓글에다가 실습 자료 링크를 달아드렸는데 거기서 한번 보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교육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부동산 대시보드 이 데이터를 오늘 만들 겁니다. 여기 해당하는 우리가 배웠던, 지난주에 배웠던 sum, if나 count, if, vlookup 함수 등등을 활용해서 이 로 데이터를 정리하면 이런 형태로 이제 여기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차트만 그리면 되니까 이 차트만 그린 거를 오늘 교육할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샘플에다가 실거래 데이터를 넣어 드렸습니다. 그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함수, 여기다 sumif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연도별로, 월별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차트도 그려보고 지역별로 해당하는 전월 대비 어떻게 증감되고 있는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엑셀 필수 기능은 여기 vlookup, if, sumif, 그리고 countif, 그리고 pivot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엑셀의 데이터들은 다 수집을 하고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기능을 더 덧대면 파워 쿼리를 활용하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당하는 기초 강의 때는 이 vlookup이나 if, sumif, countif, 그리고 pivot 위주로 교육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피벗을 활용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조금 더 구조화해서 그리고 쓸 수 있게끔 전처리를 해야지만 피벗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 구조화나 전처리는 기본적으로 수행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강의, 이 기능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면 데이터 구조화 및 전처리의 중요성 해서 제가 데이터는 행으로 쌓아야 데이터를 분석 시 피벗이나 함수를 활용 시에 편리하다라고 했죠. 이 행, 세로로 쌓는다는 의미가 제가 지난주 인구 데이터,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그 인구 데이터가 이렇게 열로 오른쪽으로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 연도를 이렇게 행으로 아래로 세로로 데이터를 쌓아야지만 나중에 피벗을 할 때도 이 피벗이 이렇게 열로 쌓이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열로 하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구조화해서 행으로 쌓게 되면 이 연도만 하나 가져오면 그 연도를 가져왔을 때 자동으로 2020년, 21년, 2022년, 2023년 쭉 자동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반드시 행으로 쌓아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이 데이터를 구조화할 때 물론 이제 피벗이 아니라 어떤 아웃풋을 만들 때는 이 데이터를 꼭 행으로 쌓지 않을 때도 있죠. 어떤 이제 레포트 형태로 보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로 데이터, 세로, 가로로 데이터를 구성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분석할 때는 행으로 쌓아야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가공하고 분석할 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는 가급적이면 행으로, 세로로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초함수로 left, right, mid, find 그리고 M36에서 쓸 수 있는 text after나 text before 함수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left 함수는 말 그대로 텍스트 문자열에서 왼쪽에서부터 몇 번째 문자를 추출할 건지, right 함수는 이제 텍스트 오른쪽에서 몇 개의 문자를 추출할 건지, 이제 mid 함수는 텍스트 문자열에서 지정된 위치에서 시작해서 몇 개의 문자를 추출할 건지를 활용하는 함수고요. 다음에 이 mid나 left, right 함수를 활용할 때 이 find 함수를 써서 특정 문자에 시작하는 위치를 반환하고 난 다음에 그 해당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left나 right, mid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강의를 했었고 M36에서는 이 left와 left, right, mid 함수에 find를 복잡하게 섞어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text after나 text before 같은 M36 함수로 아주 간단하게 데이터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 함수는 물론 필수는 아니긴 합니다만 나중에 우리 피벗 강의할 때 피벗 강의할 때 이런 데이터가 좀 더 잘게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쪼갠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데이터를 수집할 때 서울특별시 뭐 서초구 방배동이라는 지역이 한 번에 다 묶여져 있으면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시군구, 도, 시군구, 동으로 구분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각각 도, 시군구, 동을 구분하면 나중에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분석하기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 함수들을 쓰면 도움이 되고요. 제가 샘플 하나 가져왔는데 예를 들어서 A1셀에 대한민국 만세라고 여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레프트 함수는 왼쪽에서 몇 번째 데이터를 가져온지를 설명하죠. 그래서 레프트에서 A1셀에 2를 쓰면 왼쪽에서 두 번째 대한을 가져오겠죠. 두 번째니까 라이트 오른쪽에서 두 번째면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만세를 가져오겠죠. 미드는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셀 위치 그리고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건지 라고 했죠. A1 셀의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여기 민부터 두 개의 데이터를 가져오니까 해당하는 민국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여기에서 find 함수는 어디에 해당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지 해당하는 위치를 발견해 주는 거라 그랬죠. 이 find 함수는 만약에 find 쓰고 찾을 값 민국을 찾을 건데 A1 셀에서 찾아라 라고 하면 대한민국 할 때 민국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고 만약에 find에서 여기 가운데 보면 띄어쓰기 있죠. 이 띄어쓰기는 여기 쌍따옴표하고 가운데 한 칸 띄우고 라고 하면 띄어쓰기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찾을 건데 A1 셀에 있어 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해당하는 값이 리턴이 제가 4라고 적었는데 5로 나오겠죠. 띄어쓰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으니까 그래서 5로 데이터 값을 추출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약에 미드 함수를 써서 지금 저는 아까 미드 함수 썼을 때는 세 번째 민국을 썼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엄청 길게 있는 게 엄청 많이 있으면 함수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미드 값을 써서 만세 값을 찾았는데 이 6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6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이 여섯 번째 값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많이 여기 여섯 번째 값이죠. 이 여섯 번째 값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find 함수 아까 미드 함수 사이에 A1에 6에 2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만큼이 함수로 들어가서 find 함수를 찾았죠. find 함수에서 띄어쓰기 한 칸을 찾은데 A1 셀에 있다 라고 하면 아까 전에 A1 셀에 띄어쓰기는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 플러스 제가 1을 하면 이게 6이 되겠죠. 6이 돼서 두 번째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이 미드 함수에 find 함수를 써서 미드 함수, find 함수를 써서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텍스트 애프터라는 M36 함수를 쓰면 여기에 A1에 띄어쓰기 이후의 값을 가져오란 의미거든요. 띄어쓰기 이후의 값을 가져오라.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36에서 지금 텍스트 애프터나 텍스트 비포 함수를 공개했는데 이 함수를 쓰면 방금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에 find 함수를 써서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아도 좀 더 간편히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함수를 안 쓴다고 하더라도 빠른 채우기, 컨트롤 E라는 단축키를 쓰거나 데이터 메뉴에서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면 이 데이터를 지금 이렇게 함수를 쓰지 않아도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고 오늘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을 사용할 거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함수 중에 VLOOKUP 함수를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VLOOKUP 함수는 이제 특정 값을 찾을 때 함수로 쓰고 이 VLOOKUP은 세로로 데이터가 아래로 쭉 구성되어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는 여기 보면 조건이 lookup 밸류에서 찾을 값 그리고 해당하는 데이터가 범위 그리고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필요하면 쓰는데 보통 정확한 값을 찾을 때는 0 또는 false라고 씁니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여기 VLOOKUP에 2를 쓰고 이 값을 찾아라. 그리고 데이터 범위는 A1부터 B3 셀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을 가져와라. false는 정확한 값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여기 위에 A1부터 여기가 A1이고요. 여기가 B3 셀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값에서 2를 찾을 건데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이 바나나 값을 가져오겠죠. 근데 이제 VLOOKUP의 단점이 뭐냐면 항상 이 찾을 값 우리가 지금 2를 썼는데 이 2에 해당하는 찾을 값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단점 때문에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거나 이제 M36에서는 XLOOKUP 함수를 썼죠. 첫 번째 열에 있지 않아도 XLOOKUP 함수나 인덱스 매치 함수는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나는 다른 함수 어렵고 VLOOKUP만 쓰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많은 값이 두 번째 열에 있으면 이 값을 앞으로 열을 이동해서 첫 번째 열로 맞추고 이 첫 번째 열에 있어야지만 해당하는 범위에서 내가 원하는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VLOOKUP의 단점이긴 한데 이 함수의 단점을 XLOOKUP, M36에서는 XLOOKUP 함수가 메꿔주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VLOOKUP 함수 쓸 때 우리가 데이터 A1부터 B3셀에서 해당하는 어느 데이터 범위에 있는지
지정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여기 제가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 값은 만약에 변하지 않을 때는 A1 셀 그리고 A 열 앞에 달러 그리고 1 앞에 달러 표시를 써서 이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면 이 값은 드래그를 해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혼합 참조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고정시키고 열이나 행 중에 나머지는 변할 때 지금 보면 A1 셀 안에서 A 앞에 달러 표시가 있죠. 얘는 드래그하면 여기 뒤에 있는 값은 2, 3, 4, 5 이렇게 값이 바뀌지만 앞에는 계속 여기도 A 그리고 여기도 A 해서 앞에 값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또는 여기 뒤에 A는 그대로 두고 1 앞에다가 달러 표시를 하면 얘는 A 옆으로 드래그했을 때 B, C, D가 되지만 여기 앞에 있는 이 값은 1, 1, 1, 1 해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참조는 둘 다 달러 표시가 있을 때, 혼합 참조는 하나만 있을 때, 그게 행이 됐든 열이 됐든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때 혼합 참조라고 쓰고요. 여기 잘 보면 제가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샘플을 가져왔죠. 썸 함수를 썼을 때 상대 참조 그냥 그대로 두고 앞에 달러 표시 없이 A2부터 A4까지 만약에 더했으면 이렇게 더해지는데 드래그 쭉 밑으로 하면 A3, A5, A4, A6 이렇게 쭉 내려가죠. 절대 참조는 둘 다 달러 표시를 붙이면 내려와도 달러 표시가 변하지 않고요. 혼합 참조는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값을 넣으면 내려왔을 때 하나만 변하고 뒤에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거나 옆으로 내릴 때 이렇게 절대 참조를 쓰면 여기 달러 표시를 쓰면 값이 바뀌지가 않아서 이 상대 절대 혼합 참조가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작성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물론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대로 써도 상관없는데 그럼 이제 그때마다 데이터 범위가 자꾸 움직일 거니까 이걸 일일이 수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일일이 수정하지 않고 싶을 때는 여기 절대 참조나 혼합 참조 여기 해당하는 달러 표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참조나 절대 참조, 혼합 참조는 이 데이터를 수식을 복사할 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함수 중에 하나가 if 함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if 함수가 데이터 분석할 때, 피벗이나 기타 함수를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함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if 함수를 잘 활용해야지만 데이터 조건들을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좀 더 그래핑을 잘게 쪼개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여기 보면 주어진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반응값을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if 함수는 크게 조건이 이렇게 해당하는 조건의 값, 이 로지컬 테스트에서 조건값이고 이 조건이 참일 때 그리고 조건이 거짓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의 값이 10보다 큰지 조건을 넣었을 때 만약에 참이면 크다, 작으면 적다라고 이렇게 함수를 쓰면 A1 셀이 만약에 9가 있다라고 하면 A1 셀은 9인데 여기가 10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해당하는 함수는 작다라고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나중에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if를 활용할 건데 해제 일자에 해당하는 열에다가 제가 if 함수를 쓸 겁니다. 그 해제 일자가 날짜 또는 만약에 해제가 안 됐으면 이렇게 그냥 대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A1 셀에 날짜 또는 대시가 되어 있으면 제가 if 함수를 쓰고요. A1 셀이 만약에 이렇게 대시 항상 엑셀에서 문자를 쓸 때는 양 끝에 쌍따옴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쌍따옴표를 쓰고 대시를 썼을 때 만약에 이 값이 참이면 0이고 거짓이면 1로 표현을 해야 제가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분석할 겁니다. 해제 건수가 몇 건인지를 분석하거나 진짜 해제를 제외한 실거래 건수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if 함수를 쓸 거고요. 이 if 함수도 제가 나중에 실습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 ifs라는 함수죠. 여기 잘 보면 sum ifs, sum if s 함수입니다. s라고 붙었으니까 이제 복수죠. 뒤에 s가 붙으면 이 복수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만족하는 앞에 sum이 붙었으니까 합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들을 만족하는 셀들의 합은 sum if라 쓰고요. 제가 뒤에 있는데 뒤에는 count if입니다. count if는 뒤에 또 s 붙어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가져오는 count if. 그리고 sum if. if와 더불어 sum ifs, count ifs 함수는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사용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sum if가 아니라 그냥 sum if 함수도 있긴 한데 이 ifs, sum ifs 함수를 쓴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하나라도 이 해당하는 함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sum if 함수를 쓸 필요 없이 sum ifs, count ifs 함수를 알면 되고요. 이 해당하는 값은 처음에 합할 조건의 범위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만족하는 조건의 범위 다음에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조건이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두 번째 조건의 값 이렇게 계속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조건을 계속 쓰고 조건의 범위 조건의 값 조건의 범위 조건의 값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제가 샘플로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날짜가 있고 제품이 있고 매출액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사과 제품의 매출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sum if 함수 쓰고, 해당하는 첫 번째 값은 합할값, 지금 매출액 확대를 구하고 싶다 했으니까 C10 안에 있죠. C10 안에 데이터, 일단 첫 번째 C 두 번째 행부터 C 여섯 번째 셀을 가져오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나는 사과의 값을 가져오고 싶으니까 해당하는 값은 B에 있죠. B의 2부터 B의 6셀 안에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주고, 다음에 사과를 쓸 때 사과는 텍스니까 양 끝에 쌍따옴표 꼭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sum if 함수를 쓸 때 해당하는 범위가 합할 함도 지금 C2부터 C6까지 썼죠. 조건값도 B2부터 B6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합할 값은 C2부터 C6을 썼는데 실수로 조건값은 B3부터 B 7을 썼다 라고 하면 이 B3부터 B7 그리고 C2부터 C6 값이 맞지가 않죠. 맞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데이터를 쓸 때 지금 여기 범위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범위를 꼭 일치해야지만 sum if 함수가 쓸 수가 있고, 뒤에 있는 count if 함수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sum if 함수와 차이는 여기 잘 보면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열. 아까 sum if는 여기 앞에 해당하는 그 합할 값의 범위가 있었죠. 여기 보면 sum range 값이 있었는데, count if는 sum range 값이 없이 바로 첫 번째 자는 조건의 범위, 조건의 값 이렇게 있어서 sum range가 없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당하는 만족하는 값의 개수를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count ifg에 지금 나는 사과의 개수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B10 안에 있죠. B10에 B2부터 B6의 셀에 사과값, 해당하는 사과는 문자니까 쌍따옴표를 입력하면 이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고, 그 결과값은 3이 되겠죠. 사과값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이렇게 count if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함수들 제가 count if, sum if, 그리고 if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엑셀 기초 2강에서 부동산 대시보드 교육 자료라고 제공을 해 드렸는데, 이 데이터에서 한번 우리가 배웠던 VLOOKUP, SUMIF, COUNTIF, 여기서는 VLOOKUP과 SUMIF 함수만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번 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 로우 시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제가 이제 이 데이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시트를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일단 미리 로우 데이터는 다 넣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과거에 이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자동으로 크롤링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공을 해서 앞에 종합 시트에서 차트를 그리는 교육을 했었는데, 오늘은 엑셀 기초 강의니까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는 미리 제가 담아뒀고요. 그 로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배웠던 VLOOKUP과 SUMIF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두색 되어 있는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부동산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당하는 월별로 제공하고 있는 시군구에 해당하는 거래량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KB 주간 변동률 로우 시트에서는 KB에서 전세 매매 주간별로 해당하는 해당 지수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지역별로 데이터가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로, 연도별로 인구수, 세대수, 세당 인구수, 남자, 여자 인구수, 남녀 비율 데이터를 넣어뒀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연령별, 연도별 인구수 데이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두색 값 안에 제가 미리 로 데이터 값을 넣어 드렸고요. 다음에 일자 마스터라고 해서 여기 KB 데이터에 매주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수집하다 보니까 6월 24, 이번 주 데이터 넣지 못했는데 6월 24일부터 2012년 5월 7일까지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 매주 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에는 해당하는 월별로, 연월별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이렇게 최근 1년치 1부터 50 이렇게 일단 마스터에서는 다 데이터를 넣어놨고요. 여기서 최근 1년치 50주 데이터만 가져올 거고, 여기도 아파트 거래량 KB 데이터 여기 들어가 있고, 부동산 원 거래량 데이터가 이렇게 연월별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코드, 각 지역별로 우리가 252개의 시군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252개의 시군구 데이터, 시군구 코드를 넣어드렸고요. 이 해당하는 코드는 code.go.kir이라고 하는 데이터에서 해당하는 코드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드 번호가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중구가 있을 수도 있고, 부산에 중구가 있을 수도 있고, 각 지역별로 중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중구를 선택하면 이 중구가 서울의 중구인지 부산의 중구인지 다른 지역의 중구인지를 모르니까 이 해당하는 중구의
고유 코드 번호 11140이라는 고유 코드 번호는 이 서울특별시 중구밖에 없거든요. 이 고유 코드 번호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나중에 어떤 지역이 겹치거나 잘못 수집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코드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서울특별시의 중구 데이터를 가져온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유한 코드 번호로 가져와야지만 그런 실수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마스터 하늘색 두 가지 시트에 해당하는 일자별 마스터 KB 부동산 일자별 마스터 그리고 시군구 코드 해당하는 지역의 시군구 코드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세트를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해당하는 로 데이터, 해당하는 실 마스터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구조화했지만 나중에 직접 만드실 때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화해야지만 여기서 내가 수집하는 데이터를 미리 만들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를 만들면 이런 대시보드 형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 시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로 데이터와 마스터 시트를 가져올 거고요. 첫 번째, 저는 해당하는 지역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저는 만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가져올 거고 만약에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데이터를 수정하면 이렇게 지금 이 제가 함수를 쓴 거거든요. B3과 C3셀을 이렇게 엔드키로 연결하고 가운데 띄어쓰기 한 칸을 넣어둔 겁니다. 띄어쓰기는 문자니까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가운데 엔드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는 하고 난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B3셀에 있으니까 B3셀 하고 엔드키 그리고 띄어쓰기를 할 때 한 칸 띄우고 양 끝에는 쌍따옴표 그리고 엔드키하고 강남구를 연결하면 지역명이 선택되고 이 지역명에 해당하는 코드를 VLOOKUP 함수를 써서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VLOOKUP 함수를 써서 코드를 가져오고 저는 이 코드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KB 데이터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의 거래량 데이터 해관부의 연령별 인구 전체 인구 총 인구와 세대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해당하는 지역의 주간 변동률 거래량 인구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 제가 만약에 강남구가 아니라 방금 서초구로 수정을 하면 이 서초구에 해당하는 KB 주간 변동률 거래량 인구수가 변경되게 강남구 기타 등등 다른 지역을 제가 여기다 변경했을 때 해당하는 데이터가 들어오게끔 함수를 써서 가져올 건데 이 함수가 필요한 거는 VLOOKUP 그리고 SUMIF 함수 두 가지 함수만 있으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KB 주간 변동률에 일자별로 매매 주간 변동률 그리고 전세 주간 변동률을 가져올 거고요. 여기서는 제가 여기 KB 데이터 보면 여기 C열에 해당하는 지수가 있거든요. 이 지수 6월 24일 날에 서울 해당하는 지수가 있고 전세 매매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지수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해당한 지수를 전주 대비 이번 주를 나누면 변동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KB 데이터에 날짜, 일자별로 매매 주간 변동률, 주간 지수, 전세 주간 지수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제가 변동률에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지수, 주간 지수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첫 번째 날짜 데이터. 날짜 데이터는 제가 여기 일자 마스터에 VLOOKUP 여기 KB의 B열부터 C열에 데이터를 미리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해서 저는 50주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여기 로시트에서 첫 번째 1부터 제가 미리 100 넣었네요. 그럼 이제 100주 데이터 한번 가져와 보죠. 그래서 100주 데이터 1부터 100을 가져왔고 VLOOKUP을 여기 쓸 겁니다. VLOOKUP을 쓰고 첫 번째는 찾을 값이죠. 찾을 값은 1이고 콤마 일자 마스터에 지금 B열과 C열에 항상 VLOOKUP은 첫 번째 열에 찾을 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B, C열을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그리고 제가 드래그 할 리는 없지만 얘는 해당하는 범위가 드래그 해도 이동되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F4키 누르면 여기 앞에 B 앞에도 달러 표시, C 앞에도 달러 표시가 나왔죠. 이렇게 하고 콤마 자 여기 달러 표시 아까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설명드렸는데 절대 참조 혼합 설명드렸는데 지금 B의 10셀 여기 보면 B의 10셀도 드래그 했을 때 드래그 할 일이 없지만 여기 B10셀이 드래그 했을 때 이동되면 안 되니까 얘는 F4 절대 참조를 넣으면 만약에 드래그 하면 여기 B10셀이 그냥 그대로 있겠죠. 예, 그래서 얘는 드래그 하면 움직여야 되니까 F4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지금 10 앞에 달러 표시가 났죠. 드래그 했을 때 10, 11, 12, 13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F4를 눌러서 B 앞에 달러 표시가 있게 그래서 혼합 참조가 될 수 있게 수정을 해 주시고요. 다시 다음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찾을 값 해당하는 데이터에 있는 범위의 위치 그리고 여기 일자 마스터에서 우리는 찾을 값을 했을 때 두 번째 일자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콤마하고 두 번째 그리고 콤마 정확한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 또는 false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0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하는 첫 번째 일자 마스터 첫 번째 있는 값 6월 24일 값을 가져왔죠. 이거를 이렇게 십자 표시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에 데이터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1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일자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다음에 매매 주간 지수는 SUMIF 함수를 쓸 겁니다. 우리 SUMIF 함수는 SUMIFs 함수를 쓰고 끝에 s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를 열고 처음에는 SUMRANGE 해당하는 데이터를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 해당하는 범위의 값, 합할 값을 가져와야 되죠. 합할 열을 가져야 되죠. 합할 범위를. 합할 범위는 일단 KB 주간 변동률에 우리는 지수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합한 값이라고 있는데 왜 이 SUMIF 함수를 쓰냐? 왜냐면 이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일자의 주간, 매매나 전세 데이터는 한 가지 값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값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SUMIF 함수를 썼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SUMIF 함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다른 함수를 써야 됩니다. VLOOKUP을 쓰든 다음에 M36에서는 필드 함수를 쓰든 이런 값들을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입력한 넣어드린 로우 데이터에서는 이 해당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SUMIFs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그래서 SUM을 쓰더라도 하더라도 그 데이터 값을 더하더라도 한 가지 값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SUMIF 함수의 첫 번째는 해당하는 더할 조건의 범위 여기 C 다시 SUMIFs 해서 해당하는 더할 값은 C열의 값이 있고요. C열을 선택하고 여기서 드래그를 했을 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를 한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선택해 주시고 콤마 해당하는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첫 번째 조건은 제가 일단은 코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정 지역의 값을 가져올 거니까 여기 이 열에 해당하는 코드 해당하는 지금 서울 종로구의 코드는 11110이거든요. 이 코드 이 열을 선택하고 다시 F4 절대값 입력해 주고 왜냐면 드래그해도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콤마 이 해당하는 코드를 만족하는 값은 여기 코드인데 제가 지금 하나 설명을 빠뜨리고 진행을 했네요. 여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해당하는 지금 코드 지역의 코드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아까 여기 SUMIF 함수를 썼는데 이 코드가 없으니까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했을 때 코드를 가져오거나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했을 때 이렇게 지명이 바뀌면서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오게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코드를 가져올 때는 제가 VLOOKUP을 쓰게끔 했고요. 지금 이 시군구 코드 안에 제가 미리 이 지역명을 넣어드렸고 해당하는 코드를 가져오면 됩니다. 여기 코드값. 그래서 이 VLOOKUP 썼을 때 해당하는 찾을 값이 두 번째 위치에 해당하고 있으니까 다시 VLOOKUP을 써서 는 VLOOKUP 찾을 값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이 값 D3셀을 입력하고 콤마 여기는 제가 그냥 절대값 안 씌우겠습니다. 드래그 할 일이 없으니까 단순 그냥 코드만 가져오니까 그래도 뭐 습관적으로 만약에 드래그 할 일은 없지만 쓴다라고 하면 절대값 한번 씌우고 다음에 시군구 코드에서 지금 여기 G와 H 열에 있습니다. G 해당하는 찾을 값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니까 G고 우리가 가져올 코드 번호는 두 번째 있으니까 그래서 GH에서 절대값 F4키 한 번 더 누르면 달러 표시가 들어갔고 콤마 이제 우리가 찾을 열은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열 그리고 콤마 정확하게 일치 0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코드값이 가져왔죠. 그래서 강남구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성북구 하면 성북구 종로구 이렇게 코드값 가져올 수 있게끔 제가 VLOOKUP 함수를 써서 가져왔고요. 이제 다시 SUMIF 함수로 들어와서 제가 해당하는 일자의 지역의 매매의 주간 지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SUMIF 함수 쓰고 첫 번째 가져올 합할 열은 어디 있냐? 합할 레인지는 어디 있냐? KB 주간 변동률에 C 열에 있었고 여기도 드래그 할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에서 절대값을 씌워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해당하는 코드, 지역의 코드를 한번 쓸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첫 번째 조건의 열, 범위는 어디 있니? 설명하고 저는 이 열을 선택하고 절대값 F4키 한 번 더 눌러서 절대값을 한 번 더 씌우고 다시 콤마 해당하는 코드는 여기 있죠. 우리가 만족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코드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3셀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에서 절대 참조 2와 3 앞에 다 달러 표시가 들어가게끔 입력을 해줍니다. 다시 그러면 콤마 이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는 어디니? 라고 나오죠. 두 번째 조건은 해당하는 일자의 값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일자 KB에서 여기 G열을 선택하면 일자가 들어가 있죠. G열 선택하고 얘도 드래그 했을 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F4 절대 참조 넣어주시고 콤마 제 두 번째 조건의 값은 무엇이니? 해당하는 일자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 6월 24일 C10 C의 10번째 셀을 선택하고 여기서는 제가 드래그 전세로 옆으로 드래그 할 텐데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여기 C 앞에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아래로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C 앞에 달러 표시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세 번째는 이제 매매에 해당하는 주간지수를 가져와야 되니까 콤마 KB에서 H열 H열이 매매 전세 해당하는 전세 주간 변동률값 해당하는 매매 주간 변동률값을 H열에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H열 선택하고 F4 절대값 절대 참조 넣어주시고요. 드래그 했을 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콤마
여기 제가 미리 매매라고 입력을 해놨죠. 매매 주간지수 위에서 여기 D에 8열 하고 내렸을 때 이 값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팔 앞에 옆으로 갔을 때는 전세 값이 움직여야 되니까 옆으로는 움직여야 되는데 아래로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달러 표시 F4 누르면 달러 표시가 한번 나오고 다음에 달러 표시 한 번 더 누르면 팔 앞에 숫자 앞에 나오는데 내렸을 때 움직여야 되니까 다시 한 번 더 달러 표시에서 F4 눌러서 D 앞에 달러 표시가 있게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지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옆으로 드래그를 하면 해당하는 값이 제가 지금 하나 실수했네. 여기 보면 D가 아니라 얘는 내렸을 때 여기 매매가 여기 제가 보면 옆으로 드래그 했을 때 지금 매매가 가만히 있죠. 옆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D가 아니라 팔 앞에 절대 참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D 앞에 있다 보니까 옆으로 드래그 해도 움직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 절대 참조인지 혼합 참조인지 상대 참조인지를 잘 보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D가 아니라 다시 팔 앞에 이렇게 있게끔 하고 이 값을 복사해서 이동하면 이렇게 전세 해당하는 일자의 값을 정상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고 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 해당하는 지역의 매매 주간지수 가져왔고 여기는 함수로 그냥 해당하는 값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에서 지난주를 나누고 빼기 1을 하면 변동률이 나오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바로 볼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함수를 걸어놨습니다. 이번 주에서 지난주를 나누고 빼기 1을 해서 변동률 곱하고 난 다음에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를 환산을 한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값을 가져왔고요. 이 값을 제가 미리 종합 시트에서 이렇게 데이터 값이 바뀔 건데 각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 범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Shift 누르고 2열 끝에 내가 선택할 범위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컨트롤 Shift 누르고 아래 하살표 방향을 누르면 제일 아래로 내려갑니다. 컨트롤 Shift 누르고 아래로 아래 하살표 누르면 이렇게 범위가 선택이 되고요. 여기서 삽입해서 차트 추천 차트 누르면 어떤 차트를 할 거니 나오고 모든 차트에서 저는 꺾은 선형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트가 나오고 차트 범위를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을 때는 해당하는 차트 선택하고 범례 서식 선택하고 우클릭하면 범례 서식 나오고 범례를 위쪽으로 좀 올려주고요. 여기 값이 좀 변동이 없죠. 얘가 지금 60m로는 내려온 적 없죠. 70m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 해당하는 세로축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클릭 축 서식 선택하고 난 다음에 최소값을 70으로 하면 조금 지수가 움직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제목에서 원하시는 차트 이름 여기는 KB 주간 지수라고 작성하면 되고 이걸 다시 하나 더 컨트롤 C 복사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하나 더 그려지고요. 여기 해당하는 차트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선택이 되죠. 드래그해서 옆으로 하면 매매 주간 변동률, 전세 주간 변동률이 나오는데 이 데이터 값이 안 나오죠. 이 안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축서식을 최소값을 70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세로축 선택하고 우클릭하고 축서식 선택하면 여기 최소값을 다시 설정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서 값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조금 차트가 잘 보면 여기 해당하는 일자값이 여기 중간에 붙어서 조금 이쁘게 안 되는 것 같죠? 좀 잘 안 보이죠? 일자를 제일 아래로 내리고 싶을 때는 가로축을 선택하고 우클릭 축서식 선택하고 난 다음에 레이블에서 축의 옆이 아니라 낮은 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아래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식에서 도형용선을 검은색 하면 여기 가운데 가로축이 검은색으로 나와서 좀 더 구분이 편하죠. 뭐 제목은 편한 대로 주간 지수가 아니라 주간 변동률 이런 형태로 그리고 차트를 이쁜 원하시는 방법으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차트 한번 데이터 가져와 봤고요. 다음에 지우고 또 마찬가지로 거래량 이제 앞에 제가 브이로그 서밋 함수를 좀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좀 느리게 천천히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한번 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한국 거래량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해당하는 날짜값과 거래량을 가져올 거고요. 이 날짜값은 제가 일자 마스터 안에 부동산원 거래량 안에 여기 넣어드렸다라고 했죠. 1부터 데이터값 넣어드렸고 우리가 찾을 값은 해당하는 연월을 두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했으면 는 vlookup 쓰고 우리가 찾을 값은 여기 1 그리고 콤마 범위는 F와 G 열이 있는데 여기도 해당하는 값이 이동할 때 변하면 안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F 앞에 달러, G 앞에 달러 표시 그리고 찾을 값은 아까 두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었죠. 콤마 정확하게 일치는 0이라 그랬습니다. 뺄스 또는 0 선택하면 이 값을 가져오고 이 값을 내려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매매 거래량은 아파트 거래량 안에 지금 A열 안에 거래량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조건값은 지역 코드 해당하는 연월에 해당하는 거래량을 썸으로 가져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코드에 해당하는 연월의 값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sum if g라는 함수를 쓴 겁니다. 만약에 해당하는 코드에 해당하는 연월에
혹시나 값이 두 개가 있으면 해당하는 값이 두 개로 더해지니까 sum if 함수를 쓰면 안 되는데 해당하는 값이 각각 고유로 한 개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sum if 함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이 데이터가 중복값은 없는지 제대로 데이터 값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항상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제가 미리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sum ifs 함수를 쓰고 첫 번째 sum range 해당하는 값의 범위를 찾을 건데 우리 아파트 거래량에 A열에 있다 그랬죠. A열에 절대값 한번 씌우고 F4키 눌러서 콤마 첫 번째 조건 열은 첫 번째 범위는 D열 해당하는 코드 다음에 달러 표시 F4키 누르고 콤마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의 값은 여기 2의 3셀 로우 시트에 있는 2의 3셀 다음에 달러 표시 절대값 왜냐하면 드래그 했을 때 변하면 안 되니까 위치가 두 번째 여기 아파트 거래량에서 해당하는 연월 F열 선택하고 해당하는 연월을 달러 표시 씌우고 다시 콤마 로시트에서 내가 원하는 연월을 J열에 있으니까 선택하고 사실 드래그 할 일은 없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옆으로 드래그 했을 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달러 표시를 J 셀 여기 J 앞에 달러 표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하는 거래량 값이 들고 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남구가 아니라 서초구 하면 해당하는 값에 맞춰서 수정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종로구 선택하면 종로의 값 이렇게 수정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연도의 연령대별 인구 다음에 총 인구 세대수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때는 sum if 함수 쓰면 되고요. 똑같이 아까 했던 것처럼 sum if에 해당하는 여기 연령대별 인구 여기 연령대별 인구니까 연령대별 인구의 값은 여기 F열에 있습니다. 그래서 F4 절대값 씌워주고 첫 번째는 A셀 A열에 선택하고 여기는 지역 코드니까 콤마 여기 코드 2 3셀 선택하고 F4 절대값 씌워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2017년 여기 연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연령별 인구 로데이터 선택하고 연도 D열 절대값 씌우고 콤마 연도 2017년을 할 때 내릴 때나 옆으로 갈 때 내릴 때는 이동해야 되지만 내릴 때 이동하면 안 되죠. 여기 2017년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옆으로 들어갔을 때는 움직여야 되니까 얘를 9 앞에 달러 표시를 씌워 주시고요. 콤마 그 다음에는 연령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연령별 인구에서 인구는 여기 보면 여기 인구가 있죠. 해당하는 데이터 선택해주면 이 열에 있네요. 이 열 그리고 절대값 씌우고 콤마 우리가 찾을 값은 여기 해당하는 만족하는 조건값은 M10셀이고 여기도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옆으로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M 앞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인구가 수정이 되고 옆으로 이동했을 때도 값 봤을 때 2022년 09세 코드 그대로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이 값을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값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삽입에서 차트 눌러주시고요. 원하는 차트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차트 만드시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차트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 인구 변화 여기 총 인구수와 세대수 값을 가져올 건데 여기 인구수 안에 제가 총 인구수와 세대수 값을 넣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 해당하는 만족하는 조건 값을 만족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이제 sum ifs 함수를 쓰면 되겠죠. sum ifs 함수 쓰고 인구수 시트에서 첫 번째 가져올 값은 F열에 있어서 F값 선택하고 절대값 씌워주시고 F4 콤마 자, 두 번째 조건의 열은 범위는 해당하는 C군구 코드 F4 절대값 그리고 C군구 코드는 여기 로 시트에 이 3셀에 위치하고 있고 절대값 한번 씌워주시고요. 얘는 드래그 했을 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콤마 인구수에서 지금 연월을 선택하고 D열 다음에 달러 표시에서 절대값 씌워주시고 콤마 연월은 여기 R 10셀에 있죠. 선택하고 옆으로 했을 때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되니까 R 앞에다가 달러 표시 절대값 씌워주시고 콤마 이제 총 인구수 값을 가져올 겁니다. 총 인구순위, 세대순위, 세대당 인구순위, 남자, 여자 인구수는 2열에 있으니까 2열 선택하고 달러 표시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콤마 총 인구수 해서 옆으로 이동할 때는 이동해야 되는데 밑으로 내릴 때는 이동하면 안 되니까 얘는 9 앞에 달러 표시 입력하고 엔터키 하면 이렇게 총 인구수가 가져왔고 옆으로 드래그 했을 때 해당하는 조건들 다 그대로 있거나 옆으로 이동하면서 만족을 했죠. 이렇게 확인하고 내려주시면 되고 이 값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삽입에서 추천 차트 또는 여기 막대 차트 선택하면 막대 차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막대 차트를 그려도 되고 뭐 삽입에서 얘는 꺾은 선형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추천 차트에서 꺾은 선형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이렇게 종합 시트에서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고 제가 여기 보면 아까랑 좀 차트가 좀 다른 게 쟤는 여기 차트를 그릴 때 보조 차트를 그렸거든요. 이렇게 그리면 만약에 제가 꺾은 선을 그리면 지금 보면 해당하는 차트가
얘가 단위가 여기 총 인구수는 16만이고 세대수는 7만. 우리 보통 세대당 인구수가 여기는 한 명이 안 되게끔 종로구는 굉장히 적네요. 왜냐면 여기는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세대당 인구수가 1이 안 되죠. 굉장히 적어서 이렇게 차트가 이쁘게 안 나옵니다. 거의 뭐 움직임이 잘 보이지가 않죠. 아까 제가 여기 차트는 좀 움직임이 보이는데 이런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보조 차트를 이원화해서 보조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근데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선택하고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고 난 다음에 혼합 차트하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조축을 세대수를 보조축했을 때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고 하나는 둘 다 만약에 꺾은 선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둘 다 꺾은 선을 선택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구성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서초구 제가 여기 지금 앞에다 연결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서초구를 하면 서초구에 해당하는 값들이 변경되면서 여기도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죠. 제가 기존에 과거에 파워쿼리 교육했을 때는 이렇게 값을 입력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여기다가 슬라이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는 도를 선택하고 여기는 시군구를 선택하면 만약에 서울의 서초구를 슬라이서로 선택했다 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코드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움직이게끔 만들어뒀는데 오늘은 제가 VLOOKUP이랑 서밋 함수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대시보드를 구성해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 부동산 대시보드 만드는 거 교육이 끝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번 두 번째는 제가 엑셀 기초 2강에서 실거래 건수 해당하는 샘플 파일을 드렸죠.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여기에 실거래 로 샘플이라고 제가 데이터를 여기 넣어뒀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자료 제공 선택하고 여기에서 원하는 해당 부동산 매물의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매매 데이터, 서울의 아파트 매매 데이터를 2022년부터 1년, 2년, 2022년, 3년, 4년 이렇게 3년치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3년치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까지가 그냥 순수하게 엑셀로 방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데이터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시트1, 시트에 보면 이렇게 차트가 있죠. 연, 월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아니라 만약에 강남구라고 하면 해당하는 값에 맞게끔 여기 서밋 함수를 써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가져오고 다음에 이 차트를 그릴 수 있게끔 한번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코드를 안 가져왔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렇게 데이터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구분해서 그룹핑을 해야지만 지금 오늘은 이렇게 함수를 썼지만 나중에 피벗을 활용할 때도 이런 그룹핑이 꼭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좀 더 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본적으로 로 데이터 봤을 때 이렇게 시군구 한 번에 묶여져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한 번에 묶여져 있을 때 설명드렸던 게 아까 전에 레프트, 미드, 다음에 라이트 함수를 쓰거나 또는 텍스트 애프터, 텍스트 비포 함수를 쓸 수도 있지만 빠른 채우기, 컨트롤 2를 눌러서 빠른 채우기 또는 텍스트 나누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하게 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레프트, 라이트, 다음에 미드, 다음에 파인드 함수를 써서 구분했다면 오늘은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나 다음에 빠른 채우기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군구가 이렇게 한 번에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데이터 구분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숨겨보고 옆에다가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빠른 채우기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빠른 채우기는 일단 내가 어떻게 구분할 건지를 한번 샘플로 입력을 해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추가된 이유는 테이블을 만들어 둬서 그렇습니다. 이 테이블은 제가 만약에 이만큼의 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새로 만들면 이렇게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서울특별시 해도 옆에 뭔가 뭐 움직인 거 없었죠. 아까 전에 제가 옆에다가 서울특별시 하니까 해당하는 셀의 음영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데이터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테이블을 만들어놔서 그렇거든요. 이 테이블은 단축키 컨트롤 T 또는 삽입해서 표를 선택하면 이렇게 표 만들기 창이 뜨고 머리글 첫 번째 행에 머리글이 있으면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표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옆에다가 서울특별시라고 하면 이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 끝에 뭔가 이렇게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표가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인데 여기 테이블 디자인에서 이 표 이름을 만약에 얘는 실거래 데이터다 라고 하면 이 표의 이름은 실거래입니다. 이 실거래 데이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표의 장점은 만약에 내가 7로 하면 이 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8로 하면 이 표가 자동으로 늘어나고요. 이제 이 표를 참조하는 만약에 브이로그이나 피벗이나 피벗 차트를 그릴 때는 이 표가 있어야지만 내가 일일이 데이터 범위가 만약에 변할 때 어떤 참조할 때 값들이 변하면 계속 그 참조하는 값의 범위를 수정해줘야 되는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라고 하면 그거를 일일이 수정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범위가 수정이 되니까 이 테이블 기능, 표 기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파워 쿼리 할 때는 반드시 표 기능을 활용해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파워 쿼리 들어갔을 때 표 기능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 표 기능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활용하니까 표 기능을 가급적이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미리 표를 만들어 놨고요. 이 표에다가 제가 지금 미리 가져올 것, 서울특별시, 우리가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이 값들을 제가 각각 들고 올 건데, 첫 번째 서울특별시를 입력했고, 빠른 채우기는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면 빠른 채우기를 선택하거나, 빠른 채우기 됐죠. 또는 단축키 컨트롤 E 누르면 빠른 채우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서울특별시 하나 구분했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용산구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용산구 입력하고 컨트롤 E 누르면 이렇게 빠른 채우기를 해서 중간에 용산구, 성동구, 강진구 해서 지금 시군구가 구분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동을 가져오고 싶다. 후암동 샘플 입력하고 컨트롤 E 또는 더블 클릭해서 이게 빠른 채우기 선택하면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동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채우기로 내가 원하는 거 샘플 하나 입력하고 난 다음에 컨트롤 E 또는 더블 클릭해서 빠른 채우기를 선택하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이 해당하는 셀을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테이블이 범위가 지정됐고요. 여기서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선택하고 구분 기호로 분리돼 선택하고, 왜냐면 여기 보면 띄어쓰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백 여기 선택하고 확인 다음이 아니라, 여기 이제 띄어쓰기니까 끝나니까 만약 세부적으로 좀 더 할 게 있으면 여기 하면 되는데, 저희는 띄어쓰기 하나만 하면 구분이 되니까 선택하고 마침 하면 이렇게 도, 시군구, 동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빠른 채우기나 이렇게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로 해서도 데이터를 구분할 수가 있고요. 제가 그거를 여기 미리 시군, 구, 동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 잘 보면 제가 데이터 다시 숨긴 거 해제하고, 여기 잘 보면 계약 연월이 진짜 말 그대로 계약 연월, 연도와 월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숨겨서 나눠 볼게요. 미리 나눠 놨는데 연도와 월로 나눌 때 여기 잘 보면 연도는 앞에 왼쪽에 4개겠죠. 월은 지금 5번째부터 6번째. 여기 잘 보면 연도는 앞에 4글자고 다음에 월은 여기 5번째부터 6번째. 순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얘는 굳이 방금 뭐 텍스트, 데이터에서 텍스트 나누기 해서 값을 구분할 필요 없이 함수로 써도 구분이 쉽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제가 는 left 쓰고 이 값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왼쪽에서 4번째 선택하면 이렇게 연도가 구분이 되고요. 월은 mid 함수 쓰고 해당하는 데이터 선택하고 5번째 시작하는 값은 5번째부터 몇 개의 값을 들고 올 거니 2를 쓰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월이 들고 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지금 잘 보면 얘가 왼쪽에 붙어져 있죠.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왼쪽에 붙어 있으면 얘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 텍스트로 인식된다 그랬죠. 그래서 07로, 만약 숫자였으면 그냥 7로 가져왔을 건데 07에서 왼쪽에 붙어 있죠. 이 값을 가져올 때 어떻게, 제가 얘를 꼭 값으로 수정 안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값으로 가져왔을 때 지금 이렇게 값을 가져오면 제가 1을 입력하고 드래그를 입력하면 값이 자동으로 연속된 데이터 채우기 하면 연속으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sumif 함수를 쓸 때는 정확한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가져왔을 때는 01, 02, 03, 04, 05, 06, 07, 08, 00, 10에서 1, 2 이렇게 해서 1이 아니라 01, 02 이런 식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값으로 가져올 때는 1, 2, 3, 4, 5, 6, 7, 8, 9, 10, 12 이렇게 가져오면 되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고 난 다음에 앞에다가 이 값을 가져올 때는 value라는 함수를 쓰면 값으로 가져온다. value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하면 이렇게 방금 07이 아니라 7, 6, 5, 4, 3, 10 이렇게 해서 값으로 되면서 오른쪽으로 붙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에 value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아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붙으면서 값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연도와 월로 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해제 발생일 해서 만약에 이 실거래가 해제됐으면 해당하는 일자를 추가됐고, 해제되지 않았으면 그냥 대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if 함수 설명드릴 때 이걸 제가 간단히 좀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가 if 함수를 쓰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여기 셀을 선택하고, 만약에 대시면 이 대시는 문자니까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해야 되고요. 콤마 그러면 0이고, 만약에 아니면, 아니란 거는 뭔가 값이 있을 때를 얘기하겠죠. 그때는 1이다 라고 해서, 만약에 진짜 해제 없이 제대로 된 실거래면 0이고 여기 해제된 건이면 1로 되어 있겠죠. 이거를 제가 여기 옆에다가 만들어 뒀고요. 그래서 나는 실제로 해제된 건이 아니라
실거래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썸입 함수 쓸 때 여기 조건을 쓰고 0을 쓰면 되겠죠. 0을 만족하는 값을 가져오면 썸입 함수, 카운트 if 함수도 마찬가지로 0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실거래. 만약에 나는 해제된 것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범위에다가 1을 선택하면 해제된 것만 보이겠죠. 제가 if 함수로 만약에 해제된 값이 있으면 1이라고 뒀으니까. 대신은 아까 전에 실거래가 없을 때는 0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거짓값이 1이니까. 그래서 해제된 거는 1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잘게 쪼개야지만 내가 원하는 값,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피벗이나 함수를 써서 데이터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데이터 값들을 잘게 쪼개서 구조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기 미리 만들어 놨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이거 그냥 지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은 지우고요. 여기서 값을 가져올 건데 여기서는 제가 count if 함수를 가져오겠습니다. count if를 쓴다는 거는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가져오는 거겠죠. 여기는 제가 이제 실거래 건만 들고 올 거니까 만약에 여기 제가 만족하는 평균 가격을 가져온다던가 라고 할 때는 sum if 함수를 써야겠지만 이제 실거래 건수만 가져오는 거는 해당하는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니까 count if를 쓰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count ifs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값은 뭘로 하냐라고 하면 일단 지역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강남구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여기 V열 안에 제가 도가 있으니까 V열 선택하고 F4 절대값 씌우고 콤마 만족하는 값은 서울특별시 BESL을 선택하고 F4 절대값 그리고 콤마 두 번째는 강남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W열에 있고 절대값 씌우고 콤마 강남구 여기도 드래그 했을 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절대값 씌우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전체 값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2022년에 1월 값을 가져와야겠죠. 이제 가져오기서는 다시 콤마하고 일단 첫 번째 연도를 선택해 볼게요. 연도는 여기 Y열에 있고 절대값 씌우고 콤마 여기 해당하는 B18셀 연도를 선택할 때 얘는 옆으로 드래그했을 때는 이동하면 안 되고 아래로 드래그했을 때는 연도가 바뀌니까 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옆으로 이동했을 때 B셀 앞에 달러 표시를 입력하고 18 앞에는 달러 표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콤마 여기 월 Z열을 선택하고 절대값 씌우고 콤마 얘는 달러 값을 씌울 때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동하면 안 되지만 옆으로 들어갈 때는 월이 이동해야 되니까 달러를 그러면 여기 밑에 17 앞에 달러 표시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하는 2022년에 1, 2, 3, 4, 5, 6, 7, 8, 9, 10 데이터 값이 있는데 옆으로 드래그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해당하는 연도 값 그대로 들어갔고 드래그 했을 때 값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차트 만들었고 여기 조건부 서식도 했지만 이거 제가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범위를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에서 색조에서 이렇게 선택하거나 이렇게 선택하면 아까 저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었죠. 지금 높은 값은 빨간색, 다음에 낮은 값은 초록색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선택하면 높은 값은 빨간색, 낮은 값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시각화해서 볼 수도 있고 차트는 제가 이거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삽입해서 추천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차트 그릴 수 있고 여기서 좀 차트 키우고 차트 범례 서식 우클릭 선택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여기도 값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차트 선택하고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 레이블도 만약에 이렇게 2024년만 강조하고 싶으면 얘를 데이터 레이블 서식해서 위쪽으로 올리고 여기에 컨트롤 홈에서 조금 파란색으로 하고 다음에 컨트롤 B 누르면 굵게 되고 사이즈를 12로 해서 좀 키우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레이블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여기도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차트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여기서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누계값 제가 여기 6 했는데 만약에 5를 했으면 5월의 누계값 이렇게 5월 누계값이 지금 450일 4월로 바뀌었죠. 4 하면 4월의 누계값 6이면 6월의 누계값 이렇게 누계값을 하려고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sum if 함수를 쓰면 되겠죠. sum if 함수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조건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기 제가 잘 보면 sum if 함수를 썼는데 첫 번째는 이 6월의 누계니까 이 조건값을 일단 합합값은 여기 해당하는 2020년의 실거래 건수 범위를 제가 C부터 N18로 정했고요. 다음에 조건값은 첫 번째 조건값은 여기 월 C17부터 N17 C17부터 N17 여기 항상 범위는 세로로 해당하는 행으로 선택하든 가로로 열로 선택하든 범위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이 값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지금 524인데 방금 제가 옆으로 이동했을 때 518이었죠. 범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범위는 정확하게 일치를 시켜야 되고요. 여기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정했는데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조건의 값이 무엇인지를 적을 때 6월의 누계는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겠죠.
만약 1은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값이죠. 2도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참값이고 6도 6보다 작거나 참값이니까 참이겠죠. 만약에 7월에는 7이 6보다 작거나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제가 작거나 같다, 여기 해당하는 6이 여기 있으니까 5, 16셀을 하고 드래그 했을 때 이 값은 이동하면 안 되니까 절대값을 씌웠는데, 여기서 조건값을 입력할 때 양 끝에 쌍따옴표 그리고 가운데 엔드키를 입력해야지만 이렇게 값이 정확하게 조건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건을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작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는 얘는 이 데이터 값이 451, 5월에 누르겠죠.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이걸 만약에 조건을 크다라고 하면 6보다 큰 값, 7, 8, 9, 10, 11, 12겠죠. 352. 이렇게 해당하는 조건을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쓸 수가 있고, 이 조건은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가운데 엔드키, 그리고 뒤에 만족하는 값을 값을 입력하면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여기 옆에도 제가 조건부 서식을 쓴 건데,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전년 동월, 그리고 전월, 그리고 당월의 데이터 값을 구성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5월이라고 하면 5, 그리고 전년 동월은 2023년 5월, 2024년 4월, 전월 이렇게 바뀌었고, 사로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해당하는 지역을 서울은 25개 시군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군구 값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카운트 if 함수를 쓰면 되겠죠. 옆에 있는 이 값이랑 동일합니다. 하나만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면 는 count if 똑같으니까 해당하는 지역의 연월의 시군구를 만족하는 실거래를 가져와라 라는 의미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서울특별시를 선택하고 절대값 씌우고, 여기 절대값 씌우고, 두 번째 시군구 W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다음에 시군구 선택하고, 세 번째 여기 2023년 연도를 한번 써볼게요. 연도 YR 절대값 씌우고, 여기도 절대값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4 앞에 절대값을 씌우고, 콤마, 다음에 월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콤마 해당하는 월, 다시 여기도 내려왔을 때 이동하면 안 되니까 5 앞에 절대값 씌우고, 다음에는 제가 지금 실수한 게 뭐냐면, 여기는 지금 용산구부터 해당하는 시군구를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 있는 게 제가 잘못 범위를 선택했네요. 지금 V열과 앞에 있는 서울시는 똑같으니까 지워주시고, 여기 W열이 아까 전에 시군구였는데 제가 강남구를 선택했잖아요. 강남구가 아니라 여기 용산구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용산구는 옆으로 드래그 했을 때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옆으로 드래그 했을 때는 용산구가 이동하면 안 되고, 아래로 드래그 했을 때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R 앞에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엔터키를 하면 해당하는 용산구의 값이 들어왔습니다. 옆으로 드래그 했을 때 값이 들어왔고요. 조건값 다 만족하고요. 지금 제가 이 조건부 서식을 써서 그런데 다시 조건부 서식을 지워주고 난 다음에 드래그 하면 값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지금 제가 하나 안 쓴 게 뭐냐면, 여기는 전체, 지금 우리가 해제 여부, 실거래가 해제한 값도 다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진짜 실거래 값, 해제된 값 말고 실거래 값만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해제 여부에서 우리가 if 함수 만들었을 때 0값이 실거래 값만 들어오고 1이 해제된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count if에다가 다시 하나 더 추가해서 콤마 조건값 AA열 절대값 F4 씌우고, 여기서 0을 0을 입력하면, 얘는 문자가 아니라 숫자일 때는 쌍따옴표 없이 0을 입력하면 이렇게 실거래 것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렇게 되고, 밑에서 그냥 sum 함수 썼고요. 여기 전원 대비 함수 그냥 해당하는 당원에서 전원을 나누고 난 다음에 -1, 여기도 조건부 서식 써서 이렇게 색했고, 여기도 조건부 해당하는 범위 선택하고 조건부 서식 써서 이렇게 색 음량을 입히거나, 데이터 막대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 거는 좀 더 막대가 안에, 지금 셀 안에 막대 차트를 그려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함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제 함수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함수의 단점은 이렇게 레포트 형태로 할 때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지금 보니까 2024년 6월에는 여기 강동구가 제일 실거래가 많았네. 그럼 강동구에 어떤 데이터, 어떤 아파트가 많이 팔렸을까? 라고 보고 싶을 때는 결국에는 이 데이터 확인했으니까 로 데이터 가서 내가 강동구 선택하고, 또 내가 2024년 선택하고 6월로 선택해서 강동구에 어떤 아파트가 많이 팔렸지를 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하나하나 들어서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피벗을 활용하면, B번에서는 여기 데이터 값을 더블 클릭하면 이 데이터 값이 어떤 게 많이 팔렸는지 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이런 함수보다는 피벗을 활용하면 훨씬 더 데이터를 분석할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pivot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